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근성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 지도 앞에서 찍죠. 거의 한 2, 3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흑석동의 변화와 그다음에 지금 3구역 입주로 인해서 또는 9구역과 11구역의 이주 관련해 가지고 또 2구역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참 할 때가 2018년 아크로 리버하임과 롯데캐슬 에드폴에 여기 있죠? 이 구역이 재개발하고 이주할 때였습니다. 그때고 이제는 이제 4년차, 입주 4년차에 접어들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3구역이죠. 이 3구역의 흑석자이, 리버파크자이, 흑석 리버파크자이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면 25평은 현재 5억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4평은 6억대 이상으로 보시고 그 위로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제가 이 앞에 흑석 리버파크자의 시세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가급적 초반에 빼시라. 잔금이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입주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다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잔금을 못 맞추거나 또는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빼시라 해서 제 지인들은 대부분 다 빨리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 점검 이후에 추가 분담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가격이 약간 턴해서 최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었는데 우리 그 조합원님들이나 입주민들은 그거를 이제 가격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가 무리가 있다. 물론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대량 공급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1772세대의 그 대단지다 보니까 나온 물량이 최소한 몇백 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 300개에서 400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예상한 최저 금액도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미미하다. 그래서 25평은 5억 이상, 30평은 6억 이상이면 이 전세로 빼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혹시 월세 전환율을 생각하신 분들은 1억에 한 40만 원 정도.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지금 4%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40만 원씩 받으면 연 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셔도 무방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다 찍어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예를 설명 한번 드리면 될 것 같고요. 40평대는 생각보다 호가가 아직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거나 그리고 3구역 그 입주민이나 조합원님들도 충분히 자기가 자력이 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공실로 놔두고 내 돈 넣어서 잔금을 다 칠 수 있으면 급하게 빼지 않으셔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음 급하신 분과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잘 섞이면 적정하게 가격 형성을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아파트는 입지다, 부동산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청호나 유앤미, 동양 이런 분들은 좀 앞으로 가급적 매매가가 비쌀 때 파시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이번 3구역에 입주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데가 센트럴 2차, 동양 유앤미, 청호 이쪽입니다. 프리저도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거는 뭐냐면 물량 공급에 따른 가격이 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가격이 하향되면 역시 매매 가격도 하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4, 5년 뒤에 또 뭐가 있냐면 9구역 입주가 15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 단지분들은 이제는 옛날에 흑석동이 한꺼번에 올라가던 그런 시세에서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와 가격 차별화가 앞으로는 진행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흑석동이라고 무조건 같이 볼 게 아니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된다. 투자자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9구역과 11구역은 이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8, 90%다 이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9구역이 여러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원래는 11구역보다 한 2년 정도 빠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단지가 1500세대, 1500세대에서 대충 3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4, 5년 후에는 대량의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흑석동의 가격 변화에 하나의 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센트럴 1차와 센트럴 2차, 그 다음에 푸르조가 2011년, 12년도에 입주한 단지로서 그동안 흑석동 재개발 이슈와 함께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센 2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흑석 리버파크자이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의 흑석동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관문이 흑석동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2구역과 1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삼성 레멘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삼성이 들어와서 아마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견본주택도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30평대 작은 그러한 주상복합을 예정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대형 평형도 있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4, 50평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굉장히 사업성도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준주거지라서 옛날에는 38층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랬음에 했는데, 다만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여기는 이 구역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땅값 자체도 비싸거든요. 이런데 이종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세 배 이상 비쌉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다만 이 흑석 2구역은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생각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고 이 구역에 투자하시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가격에 상승의 한계가 있을 거고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서 나중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적죠. 그 다음 단지의 쾌적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종 편의시설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역은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 상가 투자에는 굉장히 좋다. 흑석동이 전부 개발되고 나면 이쪽이 상가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는 좋지만 아파트 단지로는 투자로는 그렇다. 오히려 주변에 아파트를 투자해놓고 오히려 나중에 여기에는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대략 3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분양 개수가 뭐 1200개 정도, 1200개 뭐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조합원 배당하고 나와도 1000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히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뭐 전월세 사셔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보다는 상가 투자에 집중을 해 주시라. 그런데 단점은 있죠.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가격이 셉니다. 20억대 후반에서 30억대, 심하면 50억대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은 이 구역에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1구역이 가장 늦게 출발한 구역이 지금 1구역입니다. 1구역은 보시다시피 도로변에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도 비교적 협소하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한 동 이렇게 이게 건축된다는 그런 불리한 점은 있는데 앞이 그 대신 빵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3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8층 전후, 30층 전후로 건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접근하시면 역세권의 고층의 아파트를 생각하신 분은 1층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층은 1구역이라든가 2구역은 굉장히 낡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해서 사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거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갭 투자 용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이 최근에 물어봤고 옛날에도 저한테 많이 물어본 부분이 이 명수대 현대와 한강연대예요. 지금 이게 아마 3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88년이니까 35년 차 정도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손님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이 단지는 현재 전용 2종의 용적률 150%이기 때문에 다 찾아먹었어요. 250인가요?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다 찾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높이 지어야만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높게 지어야만. 그래서 적어도 한 28층 정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종 2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상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종상향을 해주게 되면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 종상향이 안 되면 결국은 한 서너 층 더 올리는 리모델링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한강변에 자기 돈 들여서 새 집 지면은 헌 집보다는 낫겠죠.
어쨌든 자기가 들어간 그 돈보다는 더 높게 매매가가 형성될 걸로 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그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큰 사업성을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넘어오면 다 우측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이쪽은 낡은 지역이기 때문에 갭 투자도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앞에 계신 부동산 분들은 뭐 이제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층을 올릴 수 없는 게 11구역, 센츄럴 1, 2차, 1, 2구역 다 아파트 들어서 버리면 여기 사신 분들은 이 층을 올려버리면 다 막혀버리거든요. 한강변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특별하게 한강현대나 명수현대의 종상향만 어떤 특정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혜택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수현대와 한강현대는 실거주 실거주 위주의 좀 약간 투자성보다는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전치 쪽이죠. 이 전치 쪽 보시면 건물이 땅이 넓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옛날 흑석 19역이었어요. 19역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1종이에요. 1종은 4층 높이에 150%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도 자기가 땅 150평, 200평, 뭐 심지어는 300평 이런 땅에 자기가 4층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하나 받고 자기 땅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재개발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넓은 땅에다가 빌라를 지어서 파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납니다. 또는 원룸 건물 지어서 이 중앙대생들 상대로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아파트 짓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종상향이 되지 않는 한 재개발은 힘들고 가끔 오신 분들이 여기에다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일생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자기 죽은 다음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할 때도 건물의 노후도를 따지거든요. 노후도의 일정 %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정상향이 안 돼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개발 목적으로 오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데는 고급형 타운하우스 있잖아. 이렇게 지면은 4층인데 예컨대 특별히 정상향에서 7층, 2종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7층 정도로 해가지고 고급 주택으로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렇게 지면은 굉장히 좋죠. 자, 우리 참고로 일본 관료들은 풍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관료들이 서울 시내에 거주하던 곳이 3군데가 있어요. 신당동에, 그러니까 우리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신당동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터가 그렇다고 하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광화문의 경흥궁의 아침인가요? 지금 현재 들어섰는데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곳이 어디냐면 흑석동 여기에 아크로 리버가임 요 위가 풍치지구였어요. 원래는 풍치지구. 저도 그래서 강남에서 이거 한강 조망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고급 단독주택을 이사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크로 리버가임에 3년 뒤에 포함이 된 거였고요. 여가 이제 적산가옥으로 해서 일본 옛날 관료들이 살던 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도 지금 반포로 이사 가신 사성장군 문장군 집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물레방아도 있고 굉장히 고급 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밑에 지금 2구역에 연못시장이라고 여기 있잖아. 이 연못시장 여기에다가 우리 중국 가면 이하원이라고 있잖아. 이허위엔이라고 하는 이 이하원에다가 호수를 파가지고 배를 띄워서 놀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못시장에다가 옛날에 일본 관료들이 연못을 파가지고 여기서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놀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빨리 1구역과 2구역이 다 개발되면 흑석동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현충원과 서달상이라고 하는 이 좋은 수비 환경이 있죠. 앞에는 한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 한강변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추세에서 제가 흑석동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가격이 그걸 반영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신 분 있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흑석동. 물론 가격은 조정을 보일 거예요. 저는 숫자가 보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 사무실로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은 다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만큼은 그렇게 많이 다운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번에 내가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권, 서울 경기권보다는 서울로, 서울도 지방, 이게 변두리 서울보다는 한강변 중심으로 모여 드시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남의 무슨 개포동이라든가 도곡동도 그런 쪽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한강변에 있는 그러한 동네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압구정동의 재건축, 반포 124주구 재건축. 좀 있으면 원베일리도 뭐 이제 입주하죠. 맞은편에 한남동, 용산, 그 다음에 이천, 흑석동, 여의도, 마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수동까지 이 한강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팁. 이제는 그 주거용 건물 갖고는 인구수가 감소하면 그거 갖고는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방에 특히 월세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 대학들도 무너지니까.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값이 계속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겠죠. 경제가 커지면 적어도 정상적인 이자율만큼은 집 부동산 값도 올라갈 거예요.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은 그럴 거예요. 지방은 가격이 점점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서울에서 중심지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유지될 거다. 가격이 물론 떨어지면 떨어지는 척 해서 일부는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요즘 고민을 하다가 요즘 생각을 하다가 생각드는 게, 만약에 제가 돈이 갑자기 뭐 막 몇십억이 생겼다. 그러면 뭐 할 건가? 집은 안 사겠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은 뭘 할 건가? 수익형 건물, 예컨대 상가. 상가를 투자할 거냐? 물론 좋은 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제 뭐 집이라든가 상가는 충분히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라든가 어떤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기 자본을 대가지고 어떤 회사를 키워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국가에서 본다면 땅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 말고 임야 있죠, 임야 수십만 평 이런 것들. 그래서 임야에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이제 좀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산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산의 그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하게 금전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하나 갖고 계시면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산은 언젠간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임야에 좀 투자를 해볼까.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나온 것들. 그냥 돈 버린다 셈 치고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전체적인 이제 흑석동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다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다만 우리가 순간순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흑석동의 그 물건 시세를 잠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